요즘 80 가까운 어머님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글씨가 자꾸 흐릿하게 보여서 신문도 보기 힘들어. 사람 얼굴이 찌그러져 보여서 무섭더라니까. 이런 말 혹시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눈병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이라는 이름,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불과 몇 년 사이 이 병으로 진료받은 분들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9년에는 약 20만 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거의 50만 명 가까이로 폭증했지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병이 무서운 건 통증도 없고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이 눈이 나빠진 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중심 시야가 뿌옇게 가려지고 직선이 휘어져 보이면서 책을 읽기도 어렵고 사람 얼굴도 분간이 안 될 만큼 시야가 흐려지게 되죠. 심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는 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승현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노년기 건강과 안과 질환을 연구해온 건강 콘텐츠 작가이며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과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눈이 안 보이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황반변성이 생기는 원인, 어떤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예방법들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약을 먹거나 큰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매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지금 눈이 자주 피로하고 글씨가 자꾸 겹쳐 보이거나 흐릿하게 느껴지신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눈은 한번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은 단순히 나이 들면 생기는 눈의 노화가 아닙니다. 이건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실명을 부를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조용히 아프지도 않게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무섭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야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황반변성은 우리 눈의 중심에 있는 황반이라는 조직에 이상이 생기면서 중심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뒤틀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전혀 이상을 못 느끼다가 갑자기 글자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얼굴이 일그러져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제야 병원을 찾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분 중에요. 전라북도 정읍에 사시는 78살의 김순자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은 평소 신문 읽는 걸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문 글씨가 자꾸 겹쳐 보이고 줄을 잘못 따라가서 같은 줄을 2번 읽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노안인 줄 알고 돋보기를 바꿔 쓰셨대요. 하지만 상태가 더 심해지면서 결국 병원에 가셨는데 그때는 이미 습성 황반변성이 꽤 진행된 상황이었어요. 시력을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3살 방영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그림 그리는 게 취미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림선이 휘어져 보이고 직선이 마치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때도 그냥 일시적인 눈 피로겠거니 하며 넘기셨죠. 결국 한쪽 눈은 중심 시야가 거의 사라졌고 더는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황반변성은 건성과 습성으로 나뉘는데 특히 습성은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대부분의 실명 사례가 바로 이 습성 황반변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안이나 피로라고 착각하시고 제때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돋보기 착용, 안약,
영양제 복용 같은 방법을 시도하시는데요.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황반변성은 단순히 눈이 침침한 것과는 다릅니다. 눈 속 세포와 혈관의 변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예방이 없으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병은 초기 발견과 예방 노력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시력을 지킬 수 있고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만 눈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알려드릴 생활 속 습관 몇 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지금의 시력, 지금의 삶을 오래도록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알게 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함께 그 방법을 알아볼까요? 황반변성이라는 병, 처음 들으면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 원리와 대응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먼저 이 병의 본질부터 알아볼게요. 황반은 눈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여기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이상한 혈관이 생기고 출혈이 나면 우리 눈은 중심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카메라의 렌즈가 더러워지고 금이 간 것과 비슷하죠. 그렇다면 이 황반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 방법들은 병원 치료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황반변성을 예방하거나 악화를 늦추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눈 속 세포에 산소 공급을 막습니다. 특히 습성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인 혈관 이상을 빠르게 유발하죠.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황반변성 발병률이 2~3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상담한 환자 중 79살의 이정호 어르신은 수십 년간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습성 황반변성 초기 소견이 발견됐어요. 그 후 바로 금연을 결심하셨고 지금은 시력이 더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둘째,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황반 색소를 꾸준히 섭취하세요. 이 두 가지는 녹황색 채소의 풍부한 천연 색소입니다. 눈의 중심부를 보호하는 필터 역할을 해주죠.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 많고 계란 노른자에도 들어 있습니다. 영양제로도 쉽게 보충이 가능하지만 식단에서 자주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72살 박정자 어르신은 평소 눈이 피로하다고 하셔서 루테인 영양제를 권해드렸더니 몇 개월 뒤 눈부심이 줄고 신문 읽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야외 활동 시 반드시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세요. 자외선은 황반 세포를 손상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가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눈을 보호하지 않으면 황반이 점차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경상북도 청송에 사는 76살 이봉래 어르신은 텃밭 일을 하실 때 늘 맨눈으로 밖에 계셨는데 눈이 자주 뻑뻑하고 침침하다고 하셔서 선글라스와 챙이 넓은 모자를 추천해 드렸더니 눈의 피로감이 훨씬 줄었다며 지금도 잘 챙기고 계십니다. 넷째,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잊지 마세요. 황반변성은 조용히 아프지도 않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최소 2년에 한 번은 반드시 눈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60이 넘으신 분들은 눈의 변화가 빠르게 오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으로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당재생병원 안과 기령경 과장님도 황반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눈이 좋아하는 식생활을 실천하세요. 황반 건강에 좋은 음식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항산화 성분이 많은 견과류, 그리고 당분이 낮은 과일들입니다. 반면 튀김, 가공식품,
단 음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74살 최석규 어르신은 눈이 점점 침침해지자 매일 정어리 통조림과 호두를 챙겨 드셨고 한 달 후부터 눈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많은 연구들이 이런 습관들이 황반변성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AREDS 연구에서는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C, 비타민 E, 아연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황반변성의 진행이 유의미하게 늦춰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눈은 평생 함께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감각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수술 없이도 이 5가지 방법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지금의 소중한 시력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황반변성 예방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려면 아래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식재료. 예를 들면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달걀 노른자, 옥수수 등이죠. 둘째, 선글라스와 모자. 자외선 차단이 가능한 진한 렌즈의 선글라스를 준비해 주세요. 셋째, 루테인 복합 영양제. 식단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넷째, 건강기록 노트나 달력, 루틴을 기록하거나 정기검진 일정을 체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첫째, 매일의 식단부터 바꾸세요. 식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한 끼 이상은 녹황색 채소를 포함해 보세요. 시금치나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밥과 함께 먹기 좋고 달걀은 삶아서 간식처럼 드셔도 괜찮습니다. 계란은 하루에 하나, 시금치나 케일은 100g 정도가 권장량입니다. 팁 하나 드리자면 기름에 살짝 볶아 먹으면 루테인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기름은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추천드려요. 둘째, 야외 활동 시 눈 보호를 철저히 하세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와 챙이 넓은 모자를 함께 써주세요. 선글라스는 짙은 회색 또는 갈색 렌즈가 좋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명시된 제품을 고르세요. 하루 외출 시간은 한두 시간 이내로 유지하고 그 외 시간엔 실내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셋째, 루테인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하세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가 어려운 경우 하루에 한 번 식사 후에 복용하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복용량은 제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루테인 10mg, 제아잔틴 2mg이 권장됩니다. 특히 눈이 침침하거나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은 영양제 섭취로 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넷째,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계획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눈의 변화가 빨라집니다. 따라서 60이 넘으셨다면 1년에 한 번, 최소 2년에 한 번은 안과에서 정밀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검진 항목에는 망막 정밀 검사, 시신경 검사 등이 포함돼야 하고 간단한 시력 검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검진 일정을 잊지 않으려면 달력에 표시하거나 스마트폰 알림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건강기록 노트를 활용하면 눈 상태의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생활 속에서 눈 휴식 시간을 꼭 확보하세요. 하루에 적어도 3회 이상 눈을 감고 3분 정도 휴식을 취해 보세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신 후에는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감고 따뜻한 손바닥으로 살며시 덮어주는 팔밍이라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눈의 혈류가 개선되고 피로가 덜해집니다. 음식 섭취 시 루테인 함유 채소는 하루 1회 이상, 계란은 하루 1개,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하고요.
야외 활동 시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선글라스는 필수, 외출 시간은 하루 1시간 이내로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양제 복용은 하루 1회, 식사 후에 꾸준히 섭취하세요. 안과 정기검진은 60 이상은 1년에 1회 이상,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는 6개월에 한 번 권장합니다. 눈 휴식을 위해서는 하루 3회 이상, 한 번에 3분 정도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 5가지를 하루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이기만 해도 여러분의 눈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꾸준함 그리고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황반변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아무리 실천해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눈에 해가 될 수 있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제부터는 황반변성을 막기 위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더욱 도움이 되는 보완 습관들까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눈을 혹사시키는 생활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텔레비전 등을 장시간 보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눈을 혹사하면 망막이 피로해지고 황반 부위의 손상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전자기기를 보셨다면 꼭 중간중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해 주세요. 30분마다 5분씩 눈을 쉬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약물 복용은 피해야 합니다. 일부 분들은 눈이 침침하다고 무심코 안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계속 바꾸어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약도 지나치면 독입니다. 특히 안약을 남용하면 안구건조증이 심해지고 영양제도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위장장애나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방받지 않은 약은 가급적 피하고 루테인 같은 영양제는 권장량을 지켜 복용하세요. 셋째, 특수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맞춤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망막에 이미 혈관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황반변성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눈의 변화가 느껴질 때 즉시 안과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출혈성 황반변성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으니 담당 주치의와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생활보완법도 꼭 실천해 보세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은 눈의 혈류를 개선하고 황반 세포에 산소를 잘 공급해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은 자는 동안 회복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TV 시청이나 휴대폰 사용은 피하시고 7시간 이상의 수면을 권장드립니다. 다섯째, 흔히 하는 오해들에 대해서 바로잡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황반변성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병이고 한 번 생기면 절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물론 나이와 관련이 깊지만 생활 습관과 조기 진단을 통해 충분히 늦추거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루테인만 먹으면 다 낫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루테인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이고 식습관, 운동, 자외선 차단, 정기검진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황반변성은 막을 수 있는 병이라는 점입니다. 단, 방심하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습관은 바로잡고 오늘 말씀드린 생활보완법을 실천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쌓이면 분명 눈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방법들을 정말 실천해서 효과 본 사람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번엔 실제로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까지 눈에 띄게 높인 어르신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71살 양정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바느질을 참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실 구멍이 잘 안 보이고 재봉선이 울퉁불퉁하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병원에 가보니 건성 황반변성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정기검진과 함께 루테인 복용, 자외선 차단을 시작하셨습니다. 양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괜찮겠지 하고 넘겼는데 실이 휘어져 보이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날 이후로는 외출할 때 꼭 선글라스 쓰고 채소도 매일 챙겨 먹으니까 지금은 다시 작은 글씨도 읽어요. 눈이 좋아지니까 삶이 다시 편안해졌지요. 다음은 경상북도 문경에 사는 78살 김태현 어르신입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시며 햇빛을 많이 보셨던 분이라 한쪽 눈 중심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을 때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아셨다고 해요. 그러다 병원에서 습성 황반변성 위험이 있다고 진단받고 즉시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브로콜리와 계란을 드시고 1시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실천하셨죠. 처음엔 힘들었는데 눈이 덜 피곤하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농사일도 무리 없이 하고 TV 볼 때도 안경 없이 잘 보입니다. 이게 다 내가 바꾼 습관 덕이죠.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74살 최복래 어르신은 처음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을 때 무척 낙담하셨답니다. 손주 얼굴이 뿌옇게 보여 마음이 아팠다 하셨죠. 그러나 가족들의 권유로 정기검진과 식단 개선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손주의 책 읽어주는 시간이 다시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내가 실명까지 간다더니 지금은 손주 책도 읽어주고 시장장도 혼자 다녀요. 살맛이 나더라고요. 이처럼 황반변성은 조기에 관리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 안과학회에 따르면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 E 등을 포함한 식단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한 고령자 중 황반변성의 진행이 지연되거나 안정된 비율은 무려 75%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내 대학병원 연구에서는 정기검진을 받은 황반변성 초기 환자 중 25%는 진행이 멈췄고 38%는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단지 시력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삶의 질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책을 다시 읽을 수 있고 손주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고 바느질, 그림, 텃밭 가꾸기 같은 소소한 일상이 다시 활력을 찾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눈은 우리 삶의 창입니다. 이 창이 흐려지면 세상이 무채색이 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다시 선명한 빛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들으시면서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질환은 조기에 예방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시력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방법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금연은 눈 건강이 출발점입니다. 흡연은 눈 속 혈관을 망가뜨려 황반변성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실명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와 계란 노른자, 생선 등을 매일 섭취하면 눈 속 황반 부위를 튼튼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햇빛과 자외선 차단은 꼭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고 특히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꼭 받으세요. 60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망막과 황반 검사를 포함한 정밀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섯째, 눈도 쉬어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전자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줄이고 하루 3번 이상 눈을 감고 휴식을 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눈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첫걸음은 아주 작고도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저녁 식탁에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올려보는 것, 내일 외출할 땐 선글라스를 챙기는 것, 이번 달 안과 검진 일정을 예약해 보는 것, 이런 작지만 실천 가능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시력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눈이 덜 피로해지고 책이 다시 잘 읽히고 손주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고 좋아하던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삶이 훨씬 더 밝고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변화를 겪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그 창을 깨끗하게 밝게 지켜가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